출근 시간대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잠시 후 이미 꽉 차 보이는 열차 안에 사람들이 몸을 밀어넣습니다. 숨이 탁탁 막혀. 완전히 숨이 막힌다. 주말에는 도심에서 열리는 시위로 도로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횡단보도 앞 대기 신호가 길어지자 인파는 점점 늘어납니다. 횡단보도는 차들과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지방에서 왔거든요. 좀 생소하죠, 이런 모습이. 이제 TV에서 보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네. 우리 사회 일상에 파고든 과밀을 집중 해부해봤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집회 시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과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 이후 과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NS상에서는 일상의 과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과밀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과밀인 출퇴근 지하철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9호선 염창역. 개찰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열차 시간이 임박하자 일제히 달리는 사람들. 승강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잠시 후 이미 꽉 차 보이는 열차 안에 몸을 밀어넣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문이 여러 번 열렸다 닫히는가 하면 문틈에 옷자락이 낀 채 열차가 출발합니다. 승객이 많아 열차를 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이고 뭐 계속이죠 뭐. 하지만 승객들은 열차 안의 상황이 더 고역이라고 말합니다. 내릴 때도 이제 좀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가기도 힘들고 그래요. 진짜 약간 제 의지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다리 이렇게 내 맘대로 떠 있을 이렇게 밀려갔다 왔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이 떠서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얘기는 흉곽이든 어떻게 뭐 양쪽에서 팔이든 흉곽이든 세게 눌러서 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압력이 됐었다는 얘기니까 밀도가 정말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문가는 과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그런 공기를 호흡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졸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식저하까지 가능하죠. 취재진은 지하철 9호선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승강장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630ppm. 실내 이산화탄소 권고 기준치 1000ppm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출근길 9호선 내부는 어떨까? 옆 사람의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밀착된 지하철 안. 9호선의 실내 이산화탄소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4,700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몇이었죠? 아까 500. 9호선의 실내 이산화탄소 수치는 4,685ppm입니다. 승강장의 8배,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권고 기준치인 1000ppm에 5배 가까이 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지하철의 과밀 상황은 어떨까? 지난 11일 취재진이 만난 직장인 이창노 씨와 함께 퇴근길을 동행했습니다. 삼각지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3번 지하철을 갈아탄다는 창노 씨. 공항철도 안은 어느덧 승객들로 꽉 들어찹니다. 많이 탄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밀려드는 승객의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조금 타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창노 씨는 이마저도 승객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없는 편이에요. 원래는 어때요? 원래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미는 게 느껴지는 정도가 이제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은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평정하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다 보니 말다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타니까 그만 미르라고 해서 뭐 싸움도 일어나기는 해. 왜 자꾸 미시냐. 내 공간을 봐라. 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아 그러면은 뭐 서로 배려해서 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거 갖고 막 말싸움도 많이 해요. 실제로. 환승을 하기 위해 내려야 하지만 아직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이즈.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옆으로 선 거구나. 김포 골드라인 환승역으로 한층을 내려가니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발 한번 헛디디면 그다음에 전화. 내려갈 때는 발을 헛디딜까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거는 뭐 따로 줄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빈 곳을 찾아 빈 들어가면 곳을 찾다가 저기서 막히면 그냥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열차 3대를 보낸 후에야 겨우 탑승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 안으로. 죄송합니다. 출발하오니 탑승하여 주시기 안으로. 바랍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이러고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창노 씨는 사람들 사이가 밀착돼 옴짝달싹 하기도 어렵지만 나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하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X자로 하고 제가 최선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는 그렇게 1년 넘게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김포 골드라인처럼 밀집도가 높아지면 위험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분야 전문가인 박준영 교수에게 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키로 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60이니까 그냥 60으로 좀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 어깨폭을 40cm를 평균으로 잡고요. 이 머리가 이제 앞뒤로가 20cm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보시는 타원이 40, 20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의 밀집도가 100%에서 300%까지 이렇게 증가시켜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타원형 전부 사람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에서는 거의 뭐 사실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렇다면 정원의 2배, 3배 가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200%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당 부분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300%에 도달하면 사실 거의 공간이 없고 이 정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이 정도는 타기 힘든 정도 상황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제일 높은 게 한 270% 정도에 해당하니까 이 정도가 지금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정원의 2배인 200%를 넘어서면 압력을 받는 승객이 늘어나고 300%에 이르면 대부분 압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밀집도는 최대 280%. 현실에서는 승객들이 가방 등을 들고 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 밀집도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밀집도만 보면 이미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보면 300% 같은 경우 저희가 계산해보면 6.3명 정도 됩니다. 1제곱미터에. 6.3명 정도가 되고 아마 270%가 한 6명 정도에 해당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그러니까 만원 지하철에 타면서 느끼는 정도의 그 압박감이 사실은 그 위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 교수는 승하차 시 입구 쪽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움직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움직이면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결국엔 그 확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부 빨간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리면서 사람들의 압력이 조금씩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하철 과밀의 위험성에 대한 관계 기관은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뭐 안전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시설 증차 사업도 지금 2024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지금 뭐 저희가 안전요원 추가 배치한다든지 그런 걸로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과밀의 익숙함. 그 익숙함이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압박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게 일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고 없었는데 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죠.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방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럴 때 아차 방심할 때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숨이 턱턱 막힌다는 과밀 지하철. 이태원 참사 후 과밀 지하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기관은 일부 노선에 대한 증편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2, 3년 후에나 성사될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밀의 위험성으로부터 얼마나 대비하고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익산의 한 행사장. 행사 진행 요원이 돈다발을 뿌리듯 사람들을 향해 쪽지를 던지자 이걸 줍기 위해 참가자들이 달려들고 뒤엉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밀리기까지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다치신 분은 50대 여성분인가 60대 여성분을 알고 어떤 꼬마아이도 깔렸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어머니처럼 보이시는 분이 저기 애기 깔려있다고 사람들이 미쳤나 봐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문제 행사는 총 2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경품으로 걸려 있었던 보물찾기 축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골목도 아니었고 주체도 명확했던 축제. 행사 주최 관계자는 행사 요원의 실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쪽지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뿌려버린 거지 위로 행사 요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달려드는 거지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부딪혀서 찰과상이 입은 거지 뭐 밀려서 눌리거나 그런 행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쪽지 하나라도 더 찾자 이러면서 순식간에 몰려버리잖아요. 이거 누구 하나 분명히 다친다. 분명히 실려가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앰뷸런스가 윙 하면서 가더라고요.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는 안전 요원까지 들려 행사를 준비했지만 돌발 상황까지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상이 들어서 시하고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쪽에서 그 행사장 내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인파 관리가 미숙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진짜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정말 다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었는데 거의 또 하는 얘기가 3년 동안 다들 행사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감각이 좀 무뎌졌던 게 아니었나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난 17일 수능이 끝난 날 저녁 취재진은 전문가와 함께 홍대 번화가 인근의 과밀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특히 좋네요. 지금 이 골목 거리가 예약 전에 난 사고 그 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좀 크기는 크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일 좁은 골목이 상점 2m.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 구조물과 간판이 좁은 골목을 더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저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아마도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로에서 인접한 이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모일 경우
내려오는 인파와 만나면 이곳에서 병목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점점 때 사람이 많아지면 이동량 때문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20대 여성은 많은 인파로 길을 갈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켜서 가야 돼요. 키 크신 분들은 약간 사람 많으면은 더 못 봐요. 저 같은 장면은. 좁은 골목을 지나니 비교적 널찍한 교차로가 보입니다.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는 이곳이 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 봉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제일 이제 꼬임이 발생하는 곳이 이 지역 특성 같은 여기라고 합니다. 사방의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차로에 모이거나 엉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 통행로를 이제 경찰이 통제를 하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압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명만 있어도 압사가 될 수 있거든요. 가운데 끼면 압사거든요. 정체가 되지 않으면 압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흐르기만 하면 인파 압력은 없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는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989년 축구장에 정원의 2배가 넘는 관중이 입장해 총 850명의 사상자를 낸 영국 힐즈버러 참사. 영국은 참사 이후 장소별, 상황별 적정 인원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So safety measures are generally in planning, in assessing capacity, in evaluating crowd flow. Queuing system, you would expect 4 people per square meter. In a flowing system, typically 2, maybe no more than 3 people per square meter to flow through each other. And then in front of stage, you would typically get up to 5 people per square meter. 한 자리에서 참여하는 행사에는 1제곱미터당 4명. 마트나 백화점 같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은 2명에서 3명. 공연장과 같이 무대가 있는 곳은 5명을 적정 인원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It may become more by choice, but it's monitored and controlled. And if there's any issues or problems, a show stop w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alleviate any of those high pressure points building up. 지하철에 몸을 우겨 넣는 사람들. 탑승장에 반만 몸을 걸친 승객을 힘을 실어 밀어넣습니다. 불과 수년 전 일본의 지하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首都圏だけじゃなくてもうちょっと地方にも会社を作って、分散させる空間的な場所的な分散というのも重要なポイントですけれども、あともう一つは時間ですね。時間的な分散というのも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 출근길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과 철도청, 경제단체들이 협의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겨 지하철의 과밀 현상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以前に比べてフレックスタイムっていうシステムがかなりいろんな会社で導入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で、だからみんな8時に出勤するっていうんではなくて、もっと早くから出勤する人も6時から出勤する人もいれば、10時ぐらいに出勤する人もいるっていう形で時間的に分散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ので、日本でも電車の混雑っていうのはだいぶマシ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感じています。 지난 16일 서울시 의회의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으로 예측 실패를 말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던 게 통안의 한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앞으로 행보입니다. 연말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20여 년 전에는 이 행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지금 처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안전관리 수립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이제 유관부서하고 지원 계획 같은 걸 충분히 수립해갖고 제가 최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안전관리 그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승인을 독하고 그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올해는 더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없나요? 예, 초기부터 안전을 배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심과 뒤쪽으로 밀집적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소통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더 그 안전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시내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고 정원에 두세 배를 태운 지하철이 매일같이 오가는 우리 사회. 익숙한 과밀의 뒤에 숨은 위험까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It is better to analyze how to prevent it in the future than to blame each other and spend so long focusing on what happened. It's a disaster. It's deeply sad, but preventing it in the future is the methodology to go forward.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곧 한 달이 됩니다.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밀에 따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관할지, 안전한 해법을 찾을지, 우리는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